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우노큐 빠르게 시작하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여정을 떠날 케어랩 대표이자 인베디드 개발자인 김봉조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보드를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첫째, 우노큐를 모니터와 연결하여 완전한 데비안 리눅스 기반의 싱글보드 컴퓨터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둘째, 파이썬과 아두이노 스케치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원활하게 결합하여 직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브라우저 기반 환경인 아두이노 엠랩의 활용법을 다룹니다. 셋째, 배운 것을 바탕으로 DHT11 센서를 이용해 웹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팜 온습도 원격 모니터링 앱을 직접 구현해보는 실습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아두이노 우노큐와 함께 흥미로운 탐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큐 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노큐의 프론트와 백엔드, 앞면 뒷면 보고 계십니다. 퀄컴의 QRB2210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두뇌가 있죠. 그 다음 이쪽에는 STM32U585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과 뒷면의 구성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은 SoC 퀄컴 2GB의 쿼드코어 MPU가 있고요. 그래픽, 비디오, 오디오 DSP, 영상, 그 다음에 저전력에 맞는 파워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 코어 지원 기능을 갖춘 제피어 운영체제 STM32 기반의 MCU가 있죠. 그러니까 MCU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똑같습니다. 메모리는 2기가 혹은 4기가 램이고 내장 스토리지가 16기가, 32기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드가 두 종류죠. 그래서 USB-C 확장,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우노큐의 프론트와 백엔드를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 있고, 여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대로 통신 담당하고요. 헤더 부분, 소켓, 커넥터 부분은 뒤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기구적인 부분도 다 중요하죠. 폼팩터, 기구 사이즈는 우노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홀, 위치 그런 것도 다 같아서 기존에 우노 사용하셨던 분들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MPU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퀄컴 드래곤윙 QRB2210은 시스템 온 칩,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를 구동합니다. 운영체제는 데비안 리눅스 운영체제로서 복잡한 작업, 네트워킹, GUI, 그 다음에 고수준 애플리케이션, 심지어 AI 소형 언어 모델까지 동작합니다.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죠. STM32U585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GPIO 핀, 아날로그, PWM, 액추에이터 구동 그런 것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아두이노에서도 직접 컨트롤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MPU하고 MCU는 아두이노 엠랩에서 제공하는 브릿지 라이브러리, 그죠? 브릿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 페리퍼럴 볼게요. 메모리와 스토리지. 우노큐는 2GB 모델, 4GB 모델 이렇게 두 종류예요. 가격은 2GB가 약 7만원 정도. 지금은 한참 가격이 오르니까 조금 올랐겠죠. 프로 모델은 4기가 한 13만원 정도 합니다. 자, 와이파이 5하고 2.4기가, 5기가 다 지원해요. 와이파이.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이제 BLE 지원하고, 그 다음에 USB-C 포트는 전원 입력, 전원은 5V 최대 4A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을 통해서 영상 출력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USB-C 타입 허브 어댑터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QWIAC 커넥터가 있어요. 우노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노큐 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노큐 내부적으로는 파이썬으로 구동되고 아두이노 브릭스 하고 아두이노 개발 환경인 스케치 라이브러리,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원격 호출 처리 프로세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리노라는 기존의 퀄컴의 센서 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산업 응용 분야 스마트홈 모니터링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여기서 돌아가는 거는 리눅스 데비안 OS가 구동이 됩니다. MPU와 MCU가 결합한 우노큐죠. 모델명 나와 있습니다. MPU QRB2210과 MCU STM32U585의 칩 사양을 자세하게 나타냈어요. 뭐 클럭 2kilo 2GHz, 그 다음에 MCU 같은 경우는 ARM 코텍스 M33 기반이고요. MPU에서는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구동하고 STM32 MCU에서는 C++로 구동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두 개가 수행이 되고, 하나는 M랩을 사용하다 보면 웹 기반의 CSS 구문이나 HTML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자, 와이파이 블루투스 규격이 나와 있죠. 블루투스 5.1 BLE 서포트, 와이파이는 2.4기가 5GHz 둘 다 지원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GPIO 연결은 어떨까요? 우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우노 보드가 있고, 여기 왼쪽에 우노 Q 보드가 있죠. 똑같은 핀, 똑같은 사이즈 규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길이 뭐 다 똑같습니다. 우노 시리즈의 폼팩터죠. 우노 R3 버전, 그 다음에 우노 미니마, 우노 알폼 미니마 와이파이 버전, 이 가운데가 우노 Q 똑같습니다. 자, 우노 Q 산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적당하느냐 뭐 이런 궁금하실 텐데, 여기 인증 다 받았어요. KC 인증 다 받은 보드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받은 인증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우노큐에서 개발하고 산업 현장에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당연히 직접 사용해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적 보완이 필요해요. 전력 공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 5V 3A가 충분히 제공되는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노이즈 아니면 고전압들이 이제 주변에 있을 텐데, 거기에 입출력과 어떤 신호 안정을 위한 그런 부가 회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및 내구성, 뭐 진동, 먼지,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전자파 적합성,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노큐의 핀맵과 GPIO 설명드릴게요. 우노하고 같습니다. 아날로그 핀도 같고요. 데이터 핀도 핀 번호나 이런 것 똑같습니다. 그죠? I2C 두 개 있는 것들 똑같고, SDA, SCL, I2C, 그 다음에 SPI 포트 지원되고, 핀 사양은 아두이노와 거의 유사합니다. 확장 포트들이 여러 개 있죠. LED 4개 달려 있고, 그다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QWIAC 그 커넥터가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USB-C 포트, C타입 포트 연결되고, 그 다음에 파워 버튼 있죠. 리셋 버튼으로 뭐 사용합니다. 보드 상단에 LED 매트릭스 핀맵이 있죠. 이 핀맵 8x13 어레이
LED 매트릭스에 그림, 이미지, 뭐 숫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뒷면은 JMISC 미디어, DSP 처리나 그 다음에 J미디어 그래픽 처리, DSP 처리, 빠른 속도에 붙는 그런 외부 미디어와 이런 장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MCU를 연결하는 거는 3.3V 로직에 5V 연결하면 안 되고요. 로직인데 이 뒤에 있는 J미디어, JMISC 포트는 1.8V 로직으로 동작하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헤더핀 나와 있죠. 위에 본 A1, A2, A3 요 헤더핀들에 대한 전기적 구격과 핀, 그 다음에 요 기능 어떤 데 사용하나 볼 수가 있고, 링크는 요 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뒷면 버튼 비유의 커넥터 이렇게 있죠. 헤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에 맞는 사양의 커넥터와 정확히 일치할 수 있게 그렇게 위치해 있고요. 동작은 1.8V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뒷면의 커넥터 모습을 참고하세요. 폼팩터 정확히 같다는 거 설명드렸죠. 자, GPIO STM32에서 제공하는 게 핀이 47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STM32 계열에서 지원하는 건 47개고, 우노 스타일과 똑같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PIO는 22개, 그 다음에 25개 뒷면에서 보셨죠? JMISC 커넥터에 붙는 GPIO 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는 3.3V, 5V, Vin, 여기 보면 Vin 핀에 7V에서 24V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핀 보시면 되고, 아두이노와 똑같이 A4, A5는 I2C 핀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D20과 21은 I2C2로 쓸 수가 있습니다. SPI 핀이 지원되고 데이터 IO 핀이 지원됩니다. 드럼봇 워크샵 이 사이트에서 참고한 이미지예요. QWIIC 포트를 사용합니다. 리셋 핀이죠. USB-C 타입 케이블 연결하고, JCTL 핀 있는데 이 두 핀은 나중에 플래시 업로드 할 때 사용합니다. LED가 4개 있어요.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LED예요. 뒷면에 커넥터 2개, 사용자가 오디오,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IO, 그 다음에 카메라, 디스플레이 붙일 수 있고, 전원은 1.8V 로직 사용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5V 3A USB-C 케이블 연결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공급해요. USB-C 케이블이. 애플 맥에 사용하는 케이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핀은 5V 핀 전원 입력하는 거, Vin 핀에는 7에서 24V DC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뒤에 연결하는 3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얘는 싱글보드 컴퓨터 모드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우리가 우노큐를 컴퓨터처럼 쓰겠다 라고 할 때 연결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 싱글보드 컴퓨터로 됩니다. 허브, C타입 USB 동글. 그래서 이쪽이 허브니까 무조건 맨 마지막에 있는 C타입은 우노큐에 연결하고, 나머지에 마우스, 키보드, HDMI, 모니터 그렇게 다 연결을 합니다. 자, 우노큐를 연결하는 방법은 방금 전에 봤듯이 SBC 모드, 싱글보드 컴퓨터 모드로 USB-C 타입 허브를 사용해서 독립형 리눅스 데스크탑으로 이용하는 거고, 네트워크 모드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컴퓨터에 켜져 있을 때
쉘을 이용해서 SSH나 원격으로 접속하는 그런 게 네트워크 모드. 그 다음에 PC 모드 같은 경우는 USB-C에다가 직접 컴퓨터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바로 잡힙니다. PC에서 엠랩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PC에 엠랩을 우선 설치하고 그냥 USB-C 타입 케이블을 한쪽은 컴퓨터, 한쪽은 우노큐에 연결하면 모든 네트워크 설정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보드 컴퓨터 연결한 거죠. 우노큐에 C타입 허브를 연결하고 전원은 5V에 3A 연결해 가지고 직접 연결하면 싱글보드 컴퓨터, 독립적인 리눅스가 실행되는 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USB-C 허브 구매하실 때 잘 보시고 구매하세요. 이 허브에는 전원을 직접 여기다 USB-C 타입 허브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원을 우노큐에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싱글보드 컴퓨터 모드로 USB 허브, 모니터, 키보드 다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싱글보드 컴퓨터로 부팅을 하면 이렇게 My App, Example 나오죠. 애플리케이션, 터미널 에뮬레이터 실행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USB-C 허브가 직접 우노큐에 연결되어 있고 키보드, 모니터 연결하고 USB 파워 공급하는 거죠. 3A 이상의 허브에 전원 공급하는 거. 이렇게 연결해야 우노큐가 제대로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우노큐를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고 우노큐 터미널 화면에서 IP ADDR show 누르면 IP 주소가 나오죠. 19168.054 푸티에서 IP 주소를 넣어서 직접 접속합니다. 아이디는 아두이노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이렇게 잘 뜹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엠랩을 직접 실행해도 됩니다. 그러면 엠랩이 잘 뜨죠. 연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서 원격 컴퓨터 쓰듯이 모든 걸 실행할 수 있고 개발 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가 밑에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원격 컴퓨터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원격 접속. 앞에 독립 모드나 아니면 컴퓨터에 직접 C타입을 연결하고 이런 네트워크 설정이나 이런 걸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준 다음에 다른 PC에 우노큐 랜 케이블이나 우노큐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엠랩은 필수예요. 엠랩 실행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패스워드와 유저네임은 아두이노, 보드 이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드 이름은 뭐 얼마든지 다르게 줄 수 있지만 이 유저네임이라고 나온 아두이노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보면 우노큐의 보드 이름은 케어랩-Q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유저네임은 아두이노, 패스워드 우리가 이미 설정한 대로 해주면 엠랩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연결할 때 SSH 아두이노 골뱅이 IP 주소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원격. 그 다음에 여기는 푸티
써가지고 접속하는 화면입니다. 그럼 바로 리눅스 화면이 떠요. 많이 보셨죠? 라즈베리파이나 그런 데서 쓰는 리눅스 콘솔 화면이 바로 뜹니다. USB-C 데이터 케이블을 직접 연결합니다. PC에 설치된 아두이노 엠랩을 실행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돼요. 보드가 나오면 로그인하고 My 엠랩 example 나오죠. 터미널 화면은 요 맨 밑에 있고 여기서 클릭하면 터미널 환경, 리눅스 터미널 환경이 열리죠. 뭐 아는 거 NS 하나뿐. PC 호스티드 모드죠. 여러분들 PC나 노트북에 이쪽은 USB 포트, 그 다음에 이쪽은 C타입 케이블을 우노큐에 연결해서 엠랩을 설치를 해요. 컴퓨터에. 그래서 엠랩을 띄우고 연결하면 자동으로 잡혀요. 네트워크 설정한 것들, 보드 이름, 그래서 아까처럼 패스워드만 연결하고 우노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 엠랩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 엠랩 우노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엠랩을 다운받아 설치하고요. 이 아두이노 플래시 CLI는 우노큐 보드의 플래시 이미지, 플래시 리눅스 이미지가 플래시로 저장돼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라즈베리파이의 SD카드에 이미지를 구워서 부팅시키는 것처럼 우노큐 보드 역시 리눅스 이미지를 가 저장돼 있어요. 내부 플래시 메모리에. 그거를 구웠다, 지우거나 굽거나 할 수 있는 콘솔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플래시 CLI예요. 이것도 다운받으셔서 폴더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맨드 창, 콘솔에서 실행이 돼요. 뒤에 설명합니다. 자,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필요한 플래셔 CLI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굳이 제가 쓸 때는 하지 않아도 엠랩을 사용해서 접속만 하면 프로그램 엠랩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와 플래시 업데이트가 동시에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플래시를 다 지우거나 플래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굽겠다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플래시 업데이트 할 때 요 두 핀, 여기 화살표에 요 두 핀을 쇼트 시켜야 돼요. 점퍼 캡을 꼽든지 두 개를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서 쇼트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쓰면 플래시가 최신 버전으로 리눅스 이미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노트북과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직접 USB-C 연결하면 잘 나옵니다. 컴퓨터에는 아두이노 엠랩 설치해서 떠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설정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잡혀서 엠랩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드 연결할 때요, 그냥 PC에 전원 연결만 해요. USB 케이블로. 그럼 전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이렇게 보드 설정하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다 됩니다. 그래서 엠랩을 실행하면 개발을 환경 구축하는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됩니다. 아두이노 엠랩만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보드 설정하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잡힙니다. 제일 처음에 연결할 때도 HDMI 모니터 연결할 필요 없어요. 그냥 PC에 연결하면 이런 설정을 다 가능해요. 엠랩이 가동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모두 수행합니다. 자, VS 코드에서 개발하는 거 참고용으로 써놨습니다. VS 코드에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리모트 SS 설치하고 우노큐 보드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노큐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참고 화면입니다. 엠랩 화면 있죠? 여기에 마이 앱
실제 우리가 개발할 마이 앱이 있고, 여기 이그젬플에 아주 다양한 앱들이 있죠. 이 어떤 앱, 모든 앱은 카피를 하면 마이 앱에다 카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앱들이 많이 깔려 있지만 어떤 앱이라도 들어가서 카피하면 마이 앱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럼 똑같은 환경, 똑같은 기능,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아두이노 엠랩에서 지원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 예제들도 모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 인식, LED 깜빡이는 것들, LED 매트릭스, 그 다음에 센서 제어, 온습도 센서값 읽는 것들이 전부 지원이 돼서 이그젬플에서 엠랩에 띄운 다음 카피하면 마이 앱에 카피가 되고, 거기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제들은 바로 run 해서 실행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앱들, 아두이노 우노큐의 앱과 이제 브릭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앱은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앱이고요. 브릭스는 그 안에 구성품들이 브릭스예요. 그러니까 우노에서, 퀄컴에서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블록 같은 라이브러리의 집합체를 브릭스라고 합니다. 자, 마이 앱에 프로그램들 앱이 쭉 있죠. 여러 가지. 그 앱들에는 브릭스, 스케치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 에셋, 이미지, 뭐 여러 가지 HTML 파일,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있죠? 에셋, 파이썬, 스케치, 아두이노 스케치, 그 다음에 리드미 MD 파일, 그죠? 마크업 다운 파일이죠. MD 파일, 리드미 MD 파일. 그 다음에 YAML 이라는 어떤 컨피그를 표시한 그런 파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릭스란 앱에 추가하는 모듈식 재사용 가능한 기능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앱에 들어있는 구성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구성품들은 브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웹 UI, 모션 디텍트, 여러 가지 이런 블록처럼 구성되어 있는 기능 블록을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브릭스라고 해요. 근데 굳이 브릭스라는 인식을 안 하고 처리가 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 쓸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앱이 생성될 때 저절로 따라와요. 이런 위에 말한 웹서버, 카메라, 물체감지 이런 조립품과 같은 블록 기능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엠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마이 앱 있죠. 마이 앱. 이그젬플 여러 앱들을 카피하면 마이 앱에 그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엠랩 화면은 이렇습니다. 엠랩 구성은 우노큐 앱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이제 파이썬, C++로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구현하게 돼요. 엠랩 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 온보드 자체에서 USB-C로 연결하든가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고, 그래서 다른 PC에서도 접속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 구현이 네트워크로 가능합니다. PC에 아두이노 엠랩이 설치되어 있고, 우노큐 역시 내부에 엠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노큐에도. 그래서 로컬 PC에 카피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PC나 노트북에서 엠랩이 실행이 되고, 그 인터페이스를 우노큐 보드에서 잘 실행을 합니다. 그죠? 우노큐 보드 안에도 엠랩이 존재해서. 그래서 우리가 카피하고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로컬 PC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우노큐에 저장이 돼요. 우노큐 보드 내부에 다 저장이 돼요. 2기가나 4기가의 메모리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모든 앱들이나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다른 싱글보드 컴퓨터처럼 부팅하자마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앱이 실행되기도 하고, 엠랩은 뭐 다 지원해요. 파이썬, 데비안 리눅스 기반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STM32의 C++,
그거를 아두이노 M랩에서 다 지원합니다. 자, 파이썬과 그 물리적인 MCU 사이에는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이 브릿지라는 놈이 사이에서 담당합니다. 브릿지는 RPC예요. 원격 프로시저 콜이란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받고 제어하고 GPIO 핀의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활용하고 M랩 동작은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마이앱이 있죠. 그러면 마이앱에는 아두이노 스케치, 물리적 세계를 제어하는 스케치, 그 다음에 파이썬, 그죠? 응용 프로그램 제어하는, 그 다음에 에셋, 웹페이지, 그 다음에 뭐 예쁘게 꾸미는 거, 이미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를 갖다 쓰죠. 기능 블럭에 브릭스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리드미 파일, 앱, 컴피그 파일이 존재합니다. 아두이노 M랩에서 이렇게 M랩의 파일을 관리하고 C++ 라이브러리, 말하자면 우노큐에서 이전에 우리가 센서 라이브러리 갖다 쓸 때 그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해서 우노큐에 맞도록 라이브러리들을 불러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빌딩 블럭, 브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 아주 잘 동작하는 앱을 손쉽게 개발할 수가 있죠. M랩은 우노큐에 저장돼요. 우노큐에 저장돼요. 우리 로컬 PC에 M랩을 설치했다고 해서 우리 PC나 노트북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우노큐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실제 콘솔 화면에서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ls 리눅스 명령어 쓰실 때 하는 것처럼 보면 폴더나 디렉토리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USB-C 케이블로 연결해서 M랩에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와이파이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도 그 PC에는 M랩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발할 수가 있고, 그 M랩은 우노큐에 독립적으로 저장이 돼서 전부 우노큐의 메모리에 저장돼요. 플래시 메모리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앱 구성. 아까 예제 화면에 굉장히 많은 앱들, 독립적으로 수행된 앱들이 있죠. 앱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브릭스, 에셋, 파이썬, 스케치, C++, MCU 제어 파일,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NPU, MCU가 우노큐가 구성이 되고, 여기 프로그램은 파이썬, C++, 프로세서는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램이나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RPC, 브릿지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죠. 브릿지는 원격 프로시저 호출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이 NPU, 파이썬을 사용하는 두뇌와 팔다리 물리적인 세계를 제어하는 MCU가 브릿지라는 원격 프로시저 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독립적인 앱을 실행하죠. 그죠? 자, 각각 비동기 알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원격 프로시저 호출 라이브러리는 프로바이드 가로 여기 있죠? 랭귀지에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요. MPU와 MCU가 서로.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브릿지 콜이란 함수를 쓰면, 아두이노 쪽 MCU 쪽에서는 이 함수를 provide란 함수를 써서 요 시간 간격을 이렇게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벌을 250ms로 주겠다 하면 MCU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수행한 값을 이 브릿지 provide란 명령어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죠. 그게 바로 브릿지 라이브러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대표적인 명령어 몇 개만 알아보면, 콜이라는 명령어 있죠. 콜. 각각에서 이제 여기서 브릿지 콜. 그 다음에 MCU 쪽에서도 브릿지 콜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펑크션을 여기서 콜할 수도 있고, 파이썬에서도
이 MCU 쪽에 파일들을 작업을 콜할 수가 있어요. shift 펑션에. 그래서 이 브릿지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notify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단방향 메시지. 그래서 파이썬은 핸들을 등록하고 포트 밸류 핸들러 포트 이름하고, 그러면 C++에서는 이벤트와 시그널을 알려줍니다. 이쪽 MPU 쪽으로.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시그널을 전달할 때 쓰는 게 바로 notify 라이브러리죠. 앱 구성은 포텐셜 미터 가변저항을 달고 이 가변저항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LED를 켜는 거죠. 앱은 포텐셜 미터하고 LED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미터는 깜빡이는 비율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MCU는 제어를 담당하고 포텐셜 미터 값을 읽고 LED를 제어하고, MPU는 뭐예요? 이 깜빡이는 시간을 계산해요. MCU에서 주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게 구현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브릿지란 거를 통해서 C++에서 데이터를 얻은 거를 파이썬에 전달하고, 파이썬에서 시간 계산을 해서 넘겨주면 그 시간 계산한 만큼 적용해서 LED를 블링크해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MCU에서 외부 디바이스, 액추에이터들의 데이터나 센서 값들을 읽고 브릿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파이썬, MPU에 전달해서 동작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통해서 포트 밸류 읽은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브릿지로 파이썬에게 MPU에 전달해 주고, 파이썬은 그 값을 받아서 인터벌 저항값에 따라서 LED가 깜빡일 시간을 넘겨줘요. 그러면 여기서 LED가 정해진 시간만큼 깜빡입니다. 이렇게 회로 연결도 표시해 놨습니다. 그죠? 5V에 연결하면 안 되죠. 5V에 연결하면 안 되고, 가변 저항 A0 3.3V 연결해서 LED에 블링크를 연결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앱이 아두이노 우노 큐 보드에서 잘 동작합니다. 우노 큐에서 생성형 AI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예제는 없고 링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노큐와 같은 엣지 AI에서 스몰 랭귀지 모델, 스몰 스케일 랭귀지 모델을 실행하는 방법에 그 모델은 올라마, 그 다음에 라마 CPP, HF 트랜스포머, 라이트 RT-LM 같은 이런 소규모 소형 언어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라마 CPP를 어떻게 우노큐 보드에서 실행될 건가 하는 예제를 여기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CPP를 우노큐에서 실행하는 방법, 여기 GitHub 유튜브에 가면 상세하게 실행이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설정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노큐 보드에서 이런 파일들을 컴파일하고 실행해서 모델을 올리는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링크드인에서 봤고, 그 사이트 가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 자, 4가지 실습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다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방.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부품도 필요 없고, 어떻게 앞에서 설명드린 MPU와 그 다음에 MCU,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브릿지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RPC, 그죠? 원격 호출, 원격 프로시저 콜을 사용해서 서로 프로그래밍,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의 영원한 고향이죠. 블링크.
네트워크로 잡혀요. 그러니까 M랩만 우노큐를 어떤 컴퓨터에서 띄워도 이렇게 네트워크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노큐를 반드시 우노큐를 내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 안 해도 원격으로 해도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보드 설정을 해주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죠? 우노큐 보드 업데이트 다 수행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업데이트도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면 필요한 패키지들이 다 설치 잘 되고 M랩에서 일단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해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패스워드를 연결해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빨강색 LED가 깜빡깜빡 수행이 되고, 저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IPv6로 표현이 돼요. IP 주소가 안 나오고. 근데 뭐 찾아보면 IP 주소가 하단에, M랩 하단에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표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링크 잘 동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팜 온습도 원격 모니터링 DHT11이죠. 이 센서 온습도 센서 DHT11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앱에서 실행을 해요. 크리에이트 앱랩, 그죠? 크리에이트 앱, 뉴 앱. 그래서 앱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여기 보면 마이앱 프로젝트 네임 DHT 테스트, 여기에 스케치, 여기는 HTML, SSHTML, 파이썬에 main.py 있죠. 그 다음에 뭐 아까 위에서 앱 YML, 레드미, MD 마크업 다운 파일,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편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DHT 라이브러리, 요 두 개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노큐의 파일, HTML 코드,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다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서 편집을 열어서, 파일을 직접 열어서 전부 다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랩에서 웹 UI HTML, 그래서 여기 웹 UI HTML 클릭하고 어드 브릭, 무슨 브릭이겠어요? 무슨 블럭이겠어요? 그렇죠. 웹 UI HTML 파일을 넣을 수 있는 브릭이죠. 그래서 어드 브릭에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HTML 코드가 생성이 돼 있으면 create new 폴더에서 HTML 파일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index HTML로 파일 생성해서 코드를 넣어줘요. 코드는 아까 위에 예제 링크 있죠. 이 스마트팜 온습도 원격 모니터링의 그 소스 코드, 거기다 갖다가 파일을 카피해 줍니다. 자, 원격 PC에서 아두이노 M랩을 실행하고 로그인. 마이앱 create new 앱, 앱 이름은 DHT11 앱으로 설정하고 create new, 그러면 이렇게 새 앱이 생성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요 아이콘 위에 두 번째에서 어드 뉴 스케치 라이브러리, 여기서 두 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줍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하실 때는 센서 출처, 회사, 배포한 사람 이름 잘 보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코드 파일을 카피하고 런을 실행합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한참 기다려요. 한참 후에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열면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앱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나 앱에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드브릭 클릭. 어드브릭의 맨 아래 가서 웹 UI HTML 클릭. 여기서 이제 어드브릭을 추가하는 거죠. 어드브릭. 자, 설명에 나온 대로 모든 파일들을 생성해요. asset 폴더 생성해서 하면 인덱스 HTML 자동으로 생기고 파이썬의 main.py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스케치 파일의 인후 파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런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주소 접속하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원격 온도습도 스마트폰에서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다 MCU 스케치 아두이노 스케치 파일, 그 다음에 MPU의 파이썬 파일, 그 다음에 브릭스, MUI 전부 다 넣으시고 런을 클릭하면 PC에서 아주 잘 나와요. 크롬 모니터에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잘 나오고, 여기 포트 7000번으로 접속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브라우저에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우노큐의 LED 요 4개의 앱은 컬러 유어 LED 앱하고 블링크 LED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실 때는 요 4개. 그 다음에 여기 8x13 매트릭스 LED 사용할 때는 LED 매트릭스 페인터, 그 다음에 에어 퀄러티 LED 매트릭스의 공기질에 따라서 표정을 이제 바꾸거든요. 표정이 변화하는 그 앱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4개의 LED를 바꿀 수 있는 앱 칼라유 LED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칼라유 LED 선택을 해요. 이 앱에서.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카피, 마이앱의 카피. 그럼 여기 마이앱으로 넘어왔어요. 여기 마이앱. 여기는 이그젬플, 여기 마이앱. 그죠? 여기 이그젬플에 있을 때는 뭐 이그젬플에 요 이그젬플 이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해서 마이앱에 카피가 된 거예요. 여기는 다 마이앱에 있는 앱들입니다. 그래서 마이앱에서 요 놈을 더블 클릭하면 카피를 했으니까, 물론 앱 네임은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노큐 내장 RGB LED를 직접 제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MPU와 MCU가 서로 뭐합니까? 원격 프로시저 콜을 이용해서 호출하면서 나와 있죠. 그래서 MCU가 2개, 그 다음에 MPU가 2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은 이렇게 해요. PC에서 브라우저, 우노큐에 연결되어 있다면 직접 독립 PC로 쓸 때, 싱글보드 컴퓨터로 쓸 때, SBC 모드로 쓸 때는 브라우저를 띄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격 컴퓨터에서는 크롬에서 IP 주소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껐다 켰다 하시면 아주 LED 요 4개 1, 2, 3, 4번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저장돼요? 우노큐 보드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우리 로컬 PC, 노트북이나 이런 데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실습인가요? SSD 1306 OLED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OLED에 I2C, SCL, SDI, 그 다음에 전원 연결하면 OLED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여기 예제는 여기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아두이노에 썼던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서버 그런 예제들과 코드들이 우노큐에서 다 동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이트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마이앱에서, 이그젬플이 아니고 마이앱에서, 그죠? 이그젬플은 앱 이미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이그젬플 앱이 보여주는 거고, 마이앱에서 크리에이트 뉴 앱 생성이 되면 라이브러리 설치, 쉽게 말하면
MCU, STM32 컨트롤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아두이노 라우터 브릿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아두이노 SSD1306. 그러면 서로 통신하면서 LED에 표시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요 예제 코드에 가보면 이렇게 OLED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스크롤, 비트맵, 그 다음에 뭐 도형, 텍스트 표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샘플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여기에 써져 있는 것만 해도 7가지죠. 그런 작업들을 샘플 코드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용자가 보는 LED 디스플레이 화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습 예제로 가져왔어요. 자, OLED 어떻게 동작하냐? 리눅스와 MCU 브릿지를 함께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우노큐는 구성되어 있고 I2C 포트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MPU는 OLED를 직접 제어할 수가 없어요. MPU는 MCU에서 브릿지 컬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하고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면 실제 MCU 측에서 bridge.provide safe 함수를 호출해서 직접 디스플레이에 쓰게 됩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리눅스에서는 시리얼 포트가 이미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열지 말라는 얘기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여기 사이트에는 모든 그런 예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MCU에 필요한 아두이노 스케치 붙여놓고 파이썬 스크립트도 카피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앱에서 실행 버튼 런이란 버튼을 클릭하면 이 MPU 쪽에서 파이썬 코드에서는 OLED의 메시지를 계속 디스플레이 합니다. 속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돼요. 지연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두이노 우노 Q 보드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제가 자료 작성하고 교재 작성하면서 참고하고 학습하고 했던 예제들, 참고 문서들이 링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노큐 학습하시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죠? 생성형 AI까지. 자, 하나 남은 과제는 우노큐를 처음에 사용해서 구성품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남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제대로 한번 실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기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개발할 때 막히는 점들은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